안녕하세요. 경희명안연의 정명채입니다. 오늘은 운동이란 것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운동은 과연 어떻게 나뉘고 있는지,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민건강정보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아주 정의를 간단하게 내렸는데, 우리가 보통 그 규칙적인 운동을 열심히 좀 하시라 이러면 보통 많은 분들이 저는 뭐 이런저런 일들, 몸 쓰는 일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노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럼 노동과 운동은 과연 무엇이 다른가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운동은 과연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라는 곳에서는 신체 활동을 근육의 수축으로 일어나는 신체의 모든 움직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걷고, 뛰고, 말하고, 또는 뭐 음식을 만들고, 청소하고, 이런 모든 움직임이 신체 활동입니다. 하지만 이제 운동은 신체 활동의 한 종류로서 계획적으로 구조화된 반복적인 움직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히 예를 들자면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하에 하루 1시간 동안 달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운동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이제 달리기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참 재미있어요, 표현이. 달리기라 하면 팔다리를 엇갈려 움직이면서 몸을 이동시키는 구조적 움직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참 복잡하죠. 저는 그냥 달리기 하면 이제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이거를 정의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아주 복잡합니다. 뭐 어쨌든 정리하면 운동은 일정한 계획 하에서 구조적인 움직임으로 이루어지는 신체 활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획, 나는 살을 뺄 거야, 나는 몸짱이 될 거야, 나는 건강을 위해서, 나는 뭐 선수가 될 거야 등등, 이러한 계획 하에서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은 이제 분류를 좀 하고 있는데, 운동은 이제 얼마나 힘이 드는가에 따라서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운동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체 활동에 이용하는 또는 에너지 대사 체계나 이와 관련된 운동의 목적에 따라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살펴볼 건데, 운동 강도에 따른 이제 분류는 그 분류를 나누기 위해 객관적 지표가 있어요. 분당의 심박수라든지 운동 시 소모되는 산소 섭취량, 또는 혈중 젖산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젖산 역치, 또는 운동 시 호흡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환기 역치 등이 이런 객관적 지표로 분류를 나누게 되는데, 물론 이제 가장 첫째 저강도 운동이 있습니다. 저강도 운동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알다시피 매우 쉽고 낮은 강도의 운동을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중강도 운동이 있는데, 중강도 운동은 노래를 부르면서 하기 힘든 정도의 강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빠르게 걷는다든지, 이때의 속도는 시속 4.5에서 시속 8km 정도의 이런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움직임을 중강도 운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고강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고강도 운동은 대화를 하기 힘든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운동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달리기 같은 경우는 시속 8km 이상 이런 정도의 속도를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달리기를 한 15분 정도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한 5km 정도에서 걷다가 시속 9km 정도로 이제 달리다가
그래서 한 10분 정도는 시속 11km 정도로 달리기를 해요. 11km에서 11.5km. 12km에 도전을 좀 해봤는데 그거는 아직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충분히 운동할 때는 11.5km로 달리거나 아니면 좀 여유 있게 하려면 11km 정도로 이제 시속 11km 정도 달리기를 합니다. 한 10분 정도 달리기를 하고 그리고 천천히 속도를 줄여가면서 이제 마무리 달리기로 한 시속 9km로 또 한 30초 정도 달리면서 이제 달리기를 마치는데 그럼 토탈 한 15분 정도 소요가 돼요. 이런 정도의 속도가 고강도 운동에 이제 해당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러한 세 가지 분류 외에 선수의 레벨에서 하는 운동, 초고강도 운동이라는 것을 하나 좀 추가하고 싶어요. 운동 선수들, 이거는 그럼 어떤 정도로 얘기를 좀 하고 싶은가? 호흡하기 힘든 정도의 그런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가 숨을 헉헉거리면서 하는 정도, 이런 정도의 운동인데, 일반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에는 어울리지는 않겠지만, 선수 레벨에서는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운동 강도에 따라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또 이제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이제 따로 좀 하고 있는데, 첫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유산소 운동, 지구력 운동이라든지 심장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특정 시간 동안에 율동적으로 큰 근육을 움직이는 그런 운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박수가 증가하고 호흡이 좀 가빠지는 그런 운동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근력 강화 운동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거운 것을 여러 번 들기도 한다든지, 밴드라든지 체중을 위해서 저항을 유발하는 그런 이제 운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력 강화 운동은 강도 얼마나 세게 하느냐, 그리고 빈도 얼마나 자주 하느냐, 그리고 이런 세트와 반복수라고 하는 얼마나 반복을 하느냐, 이런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뼈 강화 운동이 있어요. 체중 부하 운동이라도 하고 뼈의 성장과 강화를 이제 촉진하는 이런 활동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면과의 충돌에 의해서 생기는 힘으로 에어로빅이나 줄넘기, 달리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균형 운동이 있습니다. 정지해 있거나 움직이는 동안 넘어지려는 힘에 저항하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다중복합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유산소 운동, 근력 강화, 균형 운동 등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이상,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포함된 그런 운동인데 이런 것들은 취미나 요가, 스포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이 건강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은 물론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가 이거 통계를 좀 살펴보면 2020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5세 이상의 사람 중에 약 31%가 신체 활동이 불충분하고 약 320만 명이 매년 불충분한 신체 활동과 관련된 원인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래 다들 뭐 운동하는 것 같지만 31%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떠냐? 2019년 질병관리청의 그 건강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19세 이상의 신체 활동을 19세 이상 성인의 신체 활동 실천율이라든지 유산소 운동, 근력 강화 운동 이런 것들이 전부 감소 추세라고 합니다. 오히려 운동을 현대인들은 많이 할 것 같지만 이제 감소 추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충분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16.8% 수준으로 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특별한 노력이 없다면 운동량은 점점 이제 줄어들 텐데요. 우리가 이거 운동을 하지 않고 지내면 노화나 질병 발생은 점점 더 이제 빨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요새는 많이 이제 연장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화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데, 노화가 됨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겪지 못했던 건강상의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라든지 관절, 대사 기능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이런 건강상의 문제에 노출되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꾸준히 운동을 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그 근감소증이라고 그러죠. 쉽게 생기지 않고 또는 치매 위험도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젊을 때도 건강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지만 노년기 건강을 위한 연금 저축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금 저축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의 노화 클리닉을 하는 모 교수님께서 이 연금 저축을 아주 많이 강조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무려 20억에 해당되는 그러한 연금 저축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20억이랍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운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어떤 근육을 쓰느냐, 그리고 어떤 호흡법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호흡법이라든지 부상을 당하지 않고 운동을 하는 그런 근육 사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나중에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